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상속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12조 원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사회공헌기금도 1조 원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미술품이 감정가는 3조 원 정도인데요. 시가는 한 1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 합치면 무려 23조 원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전 재산이 26조 정도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거의 한 60%가량을 냈다고 합니다. 물론 미술품은 감정가로 냈죠. 3조 원이라는 감정가로 냈죠. 60%를 국가에 공헌을 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애국자 맞죠? 이건희 회장은요, 선친인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실 때 상속세는 정직하게 계산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세금을 내라고 했다. 이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상속세를 한 푼 빠짐없이 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입증을 한 셈입니다. 사실 상속세 엄청나거든요.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50%에다가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60%, 70% 가까이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 없다. 세금은 세금이다. 악법이든 그게 선법이든 상관없다. 나는 세금을 다 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재벌 욕하고 대기업 욕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 창업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업을 설계하는 과정에 편법과 탈법이 난무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신들의 주식을 증여해 놓고 말입니다. 상속세나 혹은 증여세를 덜 낸다는, 그러면서도 오히려는 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삼성의 결단은 사업보국이라는 평소 이건희 회장의 어떤 경영 철학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속세 12조 원은요, 최근 3년간 국내 총 상속세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최근 3년간 국내 총 상속세 10조 6천억 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12조 원은 엄청나죠. 지금까지 가장 많이 상속세를 냈다 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LG의 구본무 회장입니다.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9,215억 원을 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상속세는요, 외신까지도 깜짝 놀랄 정도의 상속세였습니다. 많이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2011년에 스티브 잡스거든요. 스티브 잡스 2011년에 사망을 했는데 당시에 70억 달러 냈습니다. 원화로 따지면 3조 4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의 12조는 진짜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예, 쉽게 말하면 깡그리 끌어내서 계산을 다 한 거예요. 주식이 얼마? 뭐 18조 9,633억 원. 삼성전자 4.18%. 예,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등등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개인 소장 미술품 3조 이상입니다. 이 감정가 기준인데 이것은요 시가로 한 10조가 넘는다고 이야기해요. 국내외 부동산 총 1조 원 이상 이것도 시세 기준입니다. 예, 예금 포함 기타 자산 3조 원 전체가 26조 1천억 원입니다. 이 26조 1천억 원에 예,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 부과가 상속세가 야, 참 장난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 장난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0% 상속세를 내는 데다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었을 땐 20%로 추가합니다. 그러면 거의 60% 70% 사이 예, 70% 될 수가 있죠. 최고세율이 50%일 경우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건희 회장이 엄청난 기부를 하고 떠났다는 사실이 이게 여러분 의료계에 1조 원 기부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만들어라 5천억 원. 예, 국립감염병연구소 2천억 원. 게다가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 지원 3천억 원. 1조에 1조 여러분 1조. 야, 엄청난 돈이죠. 제가 올 2월에 예, 감염병 전문병원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정부는 미적미적 하고 있는 사이에 삼성이 이게 예, 국립중앙의료원 있죠. 그것을 지금 사실 확장 개편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탄력을 받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하니까 여기다가 국립감염병연구소에 2천억 원을 또 기부하니까 이것도 건축하고 설비를 구축하고 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러스 연구에 대한 어떤 길도 터주고요. 저는 이런 게 어쩌면 예, 이거는 자기 돈 갖고 하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민 위로금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돈입니다. 우리 돈. 우리가 낸 세금이지만 지금 이거는 개인 재산이에요. 이게 바로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금입니다. 진정한 위로금.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데다가 이 미술품은 보세요. 미술품은. 야, 이거는 진짜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샤갈의 그림을 얼마 안 있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겸재정선의 그림 예, 인왕재색도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인왕재색도인데요. 이것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중섭 화가의 황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거의 23,000점이나 되는 예, 시가는 한 10조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것을 용도에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뭐 이런 데다가 다 기증하겠다는 다 기증하겠다는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시가로. 예, 이게 사업보국이죠. 이게 진정한 예, 노블리스 오블리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대기업들, 재벌들 비난하고 예, 굉장히 비판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가시면서 모든 것을 내놓고 갔다? 예, 뭐 모든 걸 내놓지는 뭐 상속하는 것도 꽤 있지만 본인이 벌었던 사배 환원을 아마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이 정도는 없을 겁니다. 23조 원을 내놓는 아마 전무후무할걸요.
여기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세 12조 원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 이것도 참 놀랄 노자예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저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한명숙 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부일 수도 있고 강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삼성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고 또 이 돈이 국민을 위해서 써진다고 이야기를 하면 노블리세 오블리제로 우리는 이해하자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총 공헌 금액이 시가로 따졌을 때 23조 원이에요. 23조 원. 이건희 회장이 1997년에 쓴 에세이가 하나 있거든요. 그 에세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업 자체가 사회의 일원이고 21세기는 문화경쟁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문화적 인프라를 굉장히 향상시키는데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굉장히 많이 모은 거예요. 그것을 현대미술관이나 국립박물관으로 이렇게 갖고 간다는 자체가 어째 보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고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사장된 회의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은 기업의 사명이다. 물론 이게 보이기 위한 말 그렇게 말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이야기지만 보이기 위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실천을 했잖아요.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 정도의 기증은 전무후무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대로 기증을 하고요. 질병은 질병대로 어떻게 해결하고자 사회공헌기금을 1조 원씩이나 내고요. 이것은 어째 보면 대한민국이 건강하다.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이건희 회장의 어떤 이 사회공헌, 놀랄만한 사회공헌은요. 아마 우리 대기업들에게도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벌어서 물려주는 것보다가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사업을 해서 보국을 하는 사회와 국가에 보국을 하는 그런 정신 어쩌면 진짜 소름 끼치는 정도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름 끼치는 정도. 아마 이런 걸 보면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진짜 이렇게 소름 돋을 만한 일을 하나요?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진정 애국자가 누구인지 저는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까지 과연 이건희 회장은 그들의 가슴 속에 뭐를 심어줬을까요? 민주화라고 난리치면서 국가 지도자 반열에 올랐지만 과연 그런 지도자들이 존경스러운 이런 인품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재벌을 적폐라고 규정하면서 재벌 개혁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슴속에 다시 한번 아로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큰 족적을 남겼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은 애국자다. 그 누구보다 애국자다. 저는 그런 말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모두 애국자가 돼야 된다.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또 한국인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건희 회장의 어떤 마지막 선행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귀감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시켜줘야죠. 돈을 많이 내서 사면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는요, 반도체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시켜서 반도체 전쟁에 참전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백신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이재용 부회장을 빠른 시간 내에 저는 사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